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고1들의 모의고사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약속대로 고2 학년들의 모의고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의고사에 대한 많은 대책이나 그 방법은 있겠지만요. 저는 오랜 시간 이렇게 아이가 최종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시험, 모의고사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이제 첫 내신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도 4회 정도 치르고 고2에 이제 3월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첫 시험부터가 곧 그 대학 입시나 마찬가지죠. 내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그 1학년을 지나오고 이제 2학년, 쉽게 말하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레이스고요. 이미 레이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1희 1비했던 1년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2학년은요, 고등학교 2학년은 배우는 그 교과 과목 전체가 수능하고 직결되는 그 중요한 과목을 다루기 때문에 2학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어떻게 어느 대학을 가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지 못 갈지가 결정이 납니다. 공부 좀 하다가 지치거나 이러면 내년에 고3 가서 열심히 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고3에 와서 수능과 연관이 되는 과목은 수학에서 미적 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막상 고3에 와가지고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한다 그래도 목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이미 늦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요, 일단 레이스에 들어가면요, 레이스라는 건 경쟁자가 있잖아요. 나 이외의 모든 그 수능생, 자기가 수능을 볼 때 재수생, 삼수생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이겨내고 목표를 이루려면요,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불필요한 것들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모의고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고2 올라와서 내신도 잡아야 되고 수능 공부도 완벽하게 마쳐야 되는데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 이 모의고사 또 욕심도 나잖아요. 모의고사 점수가 좋아야 수능 점수가 좋을 거다. 그 말은 맞기도 해요. 못 보는 것보다 잘 보는 게 낫지요, 훨씬. 그렇지만은 아이는 고3 11월이 최종 파이널 커튼이거든요. 그 안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갈 수 있느냐, 그 대학을 못 가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빠르면 지금부터 모의고사는 28일 있는데 모의고사 잘 봤는데 맨날 문제풀이하고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계획했던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일주일간, 이제 2주일간 남았는데요. 하던 공부를 멈추고 모의고사에다 많이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던 공부가 진도가 늦어지죠. 그리고 진도가 늦어진 만큼 이미 쌓아왔던 것도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끝나면 다시 또 풀과정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왜? 점수가 낮으면 낮은 대로 내가 공부했던 게 잘못됐나 하고 수정을 하고 학원도 바꾸고 코칭도 바꾸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대책이 뭔가? 당연히 그런 생각은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잘못한 거다.
그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시험을 잘 봐가지고 점수가 좋으면요. 이거 뭐 해오던 거 이거 별거 아니네. 좀 더 난이도 있는 거. 또 주변을 살펴보니까 누구는 뭐 하더라 해서 또 방향을 약간 또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중간고사 치러야죠. 중간고사 치르지 얼마 안 있으면 또 모의고사 또 치르느라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일단 거의 중요한 시기에 올라와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중간고사,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리지만 모의고사는 오늘 이제 그 3월 28일 그렇죠? 3월 28일 날 시험을 보는데 오늘이 27일이다. 그러면 내일 모의고사네. 그 주섬주섬 준비해서 그냥 가서 모의고사를 잘 치르는데 그 치르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르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 부족. 자,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 얘기는 실력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력을 자꾸 꼼꼼히 쌓다 보면 시간 부족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치르고 나면 나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하면 그건 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약점과 단점을 찾으려면요. 모의고사를 진솔하게 치러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못 푸는 문제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킹을 딱 찍어서 10문제 찍으면 2문제는 맞죠. 확률적으로. 그죠? 그 점수 업된 것을 또 조합하고 합쳐가지고 내 점수는 이만큼. 물론 남들도 그렇게 해서 점수가 이만큼 더 올랐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절대로 찍지 말고 집으로 가져와라. 가져와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고 안 되면 책 보고 풀어보고요. 자, 책을 이미 배운 건데 그 시간에 기억이 들렸다 그러면 복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몰라서 틀렸다. 이건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거는요. 그럼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다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든가 문제 묻는 말 제대로 파악 못해서 틀리든가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한테 컨설팅 받는 부모님한테 이제 아이들이 그런 이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 실수로 틀렸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슨 방법 없나요? 이렇게 물으면 있습니다. 그건 즉시 고쳐지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드려요. 그럼 가르쳐달라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틀렸을 때 한 백씩 패세요. 제가 이거 농담같이 하는 얘기지만요. 예전에는 이런 일은 없어요. 예전에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풀고 내가 아는 문제를 틀렸을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를 그 시간에 틀렸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자괴감 느끼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됩니다. 시험을 안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나의 단점이 무언가를 찾는 계기로 삼으면 성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과목을 설명하면서 한 과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입시 얘기를 할 때는요, 제가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안 들어먹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자, 첫 시간 국어. 물론 그 정답률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치면은 1번은 정답률이 80%, 2번은 90%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요.
모의고사 시간에 아이가 맨 앞에 앉아서 좀 뒤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치는지 모를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모의고사 치르고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10분 만에 막 넘깁니다. 부시럭부시럭. 답답하니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아이들이 잡니다. 그러면요, 이 정답률에 집어넣기 전에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100명이 시험을 봤다면 50명은 그 통계에 넣지 말아야 돼요. 그 50명을 가지고 정답률 따지면요, 지금 100명을 기준으로 정답률을 따져서 한 문제 그 정답률이 80%라면요, 90%가 넘는다고 봐야 돼요. 내 아이가 그런 문제를 틀렸는데 왜 틀렸느냐 이걸 봐야죠. 자, 국어는요, 2학년에 이제 뭐 문학을 시작하든가 학교에 따라서 뭐 화작을 먼저 하든가 뭐 비문학을 먼저 하든 독서를 먼저 하든가 그렇지만 거의 일반적인 학교들은 2학년 들어서 문학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은 이제 문학을 배우는데 느닷없이 3월 모의고사는 문학이 거의 안 나와요. 왜? 1학년 거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3월 달에 2학년 게 진도 나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라고 부르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모의고사가 아니라 학력평가예요. 그 학년 지나온 과정을 전체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요, 지나온 건 제껴놓고 현재 배우는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왜곡이 돼요. 자기 그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때는 기억이 나니까요. 복습을 안 하는 애들도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기억력이 좋거나 복습을 잘 해온 애들은 어떤 모의고사를 봐도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시험 볼 때 문제지를 찍지 말고 그 시험지 그대로 집으로 가져와라. 그거. 자, 수학은 상합니다. 도형 같은 거 안 나요. 1학년 고1 3월 모의고사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일단 3월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안 좋다. 그래서 일단 그 마킹할 때도 찍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와요. 수학은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가 잘 되지 않고는 수완 수투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미 고2에 올라왔을 때 상하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필요 없습니다. 많이 어려워봐야 중난이도 정도. 평범한 문제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무난해요.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3월 수학 모의고사는요,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하를 병행을 해야 될지. 자, 이제 수학까지 끝났으면 점심 먹고 영어를 보죠. 영어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점수 뭐 다 필요 없고요.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안에 모르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오느냐. 아무리 실력이 좋은 애들도요, 모의고사 딱 잡아놓고 듬성듬성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장이라는 건 전후 좌우 관계를 빠져서 그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일단은요, 시험 치는 거 그대로 집으로 가져와서 모르는 형광펜을 딱 들고 모르는 단어부터 체크를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 집 와서 체크했을 때 모르는 단어 체크가 굉장히 많았을 경우는요, 지금부터 문제풀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휘력을 늘리는데 방점을 두지 않으면 영어는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탐구, 물론 공통과학, 공통사회, 이제 뭐 문이과 뭐고 구분은 없었지만 그쪽에다 방점을 두고 고1 과정에 연관되는 그 부분만 수능 형식으로 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되는데요. 부모님이나 그 학생들은 꼭 명심하세요. 모의고사 볼 때 문제 절대로 찍지 마라. 모의고사 문제는 단 1점도 성적에 안 들어가고 대입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는 내가 발전하는 계기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의 결점이 뭐고 나의 단점이 뭐고 잘못된 게 뭔가를 그 잡아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쓰면 되는데요. 절대로 모르는 문제 마킹, 뭐 OMR 카드에는 마킹해도 되지만 문제에는 체크하지 말라. 그리고 전체를 가져와서 모르는 문제 책을 보든 뭘 보든 풀어내세요. 일단은 모의고사를 다 가지고 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요, 어머니가 딱 잡고 뭐 메가스터디나 EBS 보면 답 정답 다 올라와 있어요. 틀린 거 딱딱 본인이 이건 정답이야 하고 확신해서 마킹했던 것도 상당히 많이 틀릴 거예요. 체크해주고 다시 풀리게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해결이 되는가? 아이가 책을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시험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80점 나오는데 책 보고 뭐 하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봤더니 두세 개 정도밖에는 안 틀리더라. 야, 조금만 다음 시험에서 신경만 더 바짝 쓰면은 두세 개 정도로 또 커버가 될 거다 하고 시험 보러 가는 아이한테 자, 정신 바짝 차려서 끝까지 잘 봐 하고 별 주문을 다 외워도 그 다음 모의고사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거는 고쳐줘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어떤 공부 방법도 잘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게 제 경험이에요. 아이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부모가 잡아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제 유튜브 잘 보시면 되고요. 집중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하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충분히 공부를 안 해서 못 푸는 문제, 그건 공부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 가시죠? 좀 더 세밀히 가면요, 문제를 딱 가지고 왔을 때, 자, 네가 이거 답이라고 확실한 거 좀 문제만 동그라미 쳐 이래가지고 그것만 채점해 보세요. 많이 틀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입이 다 마릅니다. 그래서요, 각적인 분기별로 제가 모의고사 치르면 나오는 그 아이 성적 상황을 봐가지고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또 3학년 모의고사에 설명하는 거 좀 들어보시고요.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 모의고사를 아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고 그런 방식으로 치러서 좋은 훗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이의 이런 단점을 고쳐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 나아지겠지. 근데 제 경험으로는 나아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안타까운 일만 벌어지죠. 다음엔 또 좋아지겠지 이러지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요,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달라서요. 뭐가 다르냐? 문제의 구성이나 모든 게요, 아이 나이나 이런데 여태까지 배운 전체적인 종합적인 능력에 한 중학교하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는 1학년 때보다 못 나왔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 과목을 못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열심히 했던 과목은 훗날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 서서히 달라지는 분기점이 뭔가 하면요, 아이가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조건에 맞게
이렇게 선택 지문이 있으면 선택 지문을 골라내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순간 돼서 탁 생깁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팍팍 뛰어요. 가우스 곡선처럼. 절대로 중학교 때처럼요.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때 공부 밤샘이 해가지고 점수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고등학교 때 해결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전체적으로 본인이 읽고 느끼고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터득한 그 내공이 하나 둘 쌓이면서 문제 해결이 조금 더 30문제에서 15문제, 20문제, 25문제, 30문제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탁탁 튄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하던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해서 그런 내공이 쌓아질 때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모의고사는요. 그 수능도 매년 치르고 나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니 뭐 불수능이니 물수능이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의고사는 거기까지 그렇게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과목별로 들쭉날쭉하고요. 전체적으로도 들쭉날쭉합니다.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가 날 때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애가 평균 95점인데 85점 나왔네. 막 좌절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그렇게 보고 싶다면요. 등급으로 보세요. 나중에 등급. 물론 문제가 쉬워 아이가 전보다 뭐 평균 20점이 올랐대. 좋아라. 우리 애가 실력이 이만큼 올라 좋아할까 쥐뿔도 없습니다. 우리 애가 점수가 오르면 옆에 있는 애들도 점수가 올라요. 고등학교 때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문제가 어려우면 남의 애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하던 공부나 그대로 계획에 맞춰서 착실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성공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입술이 말라가지고 자꾸 입이 안 떨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집중하세요. 전부 다 수능 과목입니다. 모의고사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그날 당일 치고 와서 그날 당일 끝내세요. 그리고 하던 공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